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및 실습이고요. 교재 다 받으셨죠? 자,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객관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맨 앞에 보시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2008년도 때 1차 객관식, 2차 서술형, 논술형 있었을 때 이렇게 나왔던 건데 보시면은 네 문제, 객관식 문제에서는 1차 문제 있었을 때 네 문제 정도가 이제 조리 쪽에서 나왔었는데요. 보시면은 공류, 서류, 두류의 조리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챕터가 육류, 어패류, 난류, 우유, 유제품 이렇게 해서 이제 단백질류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 과일, 채소, 해조, 버섯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당근, 유지, 조미료 및 향신료의 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표로 보시면은 뭐 특성이라든지 조리 원리, 조리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화학이라든지 조리 과학에 좀 더 접근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출제 유형 제시에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실제로 이제 조리법으로 해서 유형 제시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은 류차이라는 중국 음식을 만들 때 소량으로도 적당한 끈기를 내기에 가장 적합한 녹말은 하고 물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녹말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감자 전분이라든지 고구마 전분, 옥수수 전분을 사용하는데 고구마 전분 같은 경우에는 튀김옷이 다소 질겨지는 것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요. 약간 질긴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음식에는 약간 또 별로 뭐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향 때문에. 그 다음에 부푸는 정도가 조금 낮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온 것처럼 소량이면서 적당한 끈기 가장 적합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감자 전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잘 부풀면서도 바삭한 질감에 해당이 되는 것을 감자 전분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보시면은 생선 조림을 하기 위해서 생강을 첨가하려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언제 첨가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생강 같은 경우에는 생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조리 원리를 처음에 쉽게 생각을 했었다가 나중에 조리 원리를 보게 되면은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거랑 저기서 챕터별로 말하는 부분이 너무 달라서 이게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냥 달걀 같은 경우에도 얘가 어느 때는 좋은 쪽으로 쓰였다가 어느 쪽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그냥 그 음식 하나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달걀은 모두 그래라고 이렇게 모든 거에다가 한꺼번에 얘를 규정 지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우리 연육작용도 있었잖아요. 일종의 이제 생강을 가지고서도 고기에서 연육을 시키는 작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냄새를 제거하는 작용에 해당이 되는 것을 방취 작용을 한다. 냄새 제거, 비린내를 제거하고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생강을 이용해서 연육을 이용하는데 고기를 연하게 할 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언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재울 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고기를 재우는 전처리 과정에서부터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 재우는 과정에서부터 들어간다. 조리 전에, 주조리 전에 재우는 과정에서부터 생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데 비해서 냄새를 제거하고 싶은 방취 작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에서처럼 생선 조리 에서 만약에 방취작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생선이 갖고 있었던 단백질이 이 생강의 방취작용을 억제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생선 자체가 열에 의해서 변성된 후에 들어갔었을 때 생강의 향이 나오면서 이 냄새를 덮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뒤쪽에서 가열조리 후반에 들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긴 처음부터 들어갔다면 여기에 나중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리법마다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규정시켜서는 외우지 마세요. 규정시키지 말고 조리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변동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실제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보시면은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언제 첨가하는 것이 좋은가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열조리 후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변성된 후예요. 단백질이 변성된 후에 들어가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문제를 가지고서도 또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생선의 비린내를 가지고서 물어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린내에 해당이 되는 것들 중에서도 얘가 민물에 해당이 되는 담수어냐 아니면은 바다 물고기에 해당이 되는 해수어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수어의 경우에는 비린내의 대표적인 성분이 피페리딘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페리딘이라는 성분이 비린내로 작용했지만은 해수의 경우에는 트리메틸아민에 해당이 되는 것이 또 비린내로 작용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담수 물고기와 또 바다 물고기의 차이점에 있어서의 냄새도 달라지게 되고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차 문제로 해서 이제 통합이 돼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가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 판정 그 다음에 식사요법 이게 만약에 뭉뚱그려져서 나오는 부분이었다면은 2차 문제에서 물을 때 조리 같은 경우에는 단체급식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쪽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단체급식에 위생에 뭐 식품학에 이렇게 같이 섞여요. 이런 조리 부분의 문제들이. 뭐 예를 들어서 1,500명에게 급식을 하고 있는 대한초등학교 영양교사, 뭐 탕수육의 표준 레시피 100인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쭉 나와 있고 재료가 자 만드는 방법 돼지고기에 밑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분을 묻힌 후 튀김가루와 전분을 혼합한 튀김 반죽을 묻혀서 튀겨낸다 라고 했고요. 배식 시 튀긴 고기에 소스를 얹어준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준 레시피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물었으면은 이건 단체급식 문제잖아요. 단체급식 문제로 해서 표준 레시피를 이용하게 되면은 뭐 다음번에 여러분 하겠지만은 이거는 일관된 품질이죠. 일관된 품질로 고객 만족도를 증대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품질,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두 번째는 그냥 참고로 써놓으세요. 음식의 질적, 양적, 표준. 질적, 양적, 그러니까 뭐 조리장이라는 분들이 바뀌어도 질적, 양적,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원가, 판매 가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일관된 품질을 가질 수 있다. 질적, 양적,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 뭐 음식의 원가, 판매 가격을 정확히 산출한다. 뭐 등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메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표준 레시피를 이용해서 1,500명의 분의 탕수육을 조리하기 위한 식재료의 양으로 변환계수 방법이죠. 그랬을 때 변환계수가 이건 100명분이고 1,500명으로 가려면은 변환계수는 곱하기 15겠죠. 변환계수는 15. 그 다음에 각 식재료량에다가 곱하기 15를 한 다음에 반올림 해주는 것이 변환계수 방법이에요. 100인분이니까 1,500명 걸로 갈 때는 변환계수가 15가 되는 거. 자, 여기까지는 단체 급식 문제였다면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밑간을 한 돼지고기에 전분을 묻힌 후 튀김가루와 전분을 1대1의 비율로 물과 달걀, 전란을 섞어서 튀김 반죽을 만들었다. 자, 튀김 반죽에 전분하고 달걀을 섞는 이유를 서술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왜 전분을 섞었고 왜 달걀을 섞었는지 봐라 라고 했었는데 튀김가루에다가 전분을 섞었던 이유에 뭐를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분이 들어갔던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그 튀김가루로는 강력, 중력, 박력분 중에서 어느 쪽을 이용을 해요? 박력분을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박력분이 중력분에 비해서 다른 점이 뭐예요?
글루텐 함량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러니까 튀김옷은 글루텐 함량이 낮아야 되잖아요. 글루텐 함량이 낮아서 물도 잘 내보내고 기름도 잘 흡유하고 이게 특징이었죠. 전분을 섞어주게 되면은 첫 번째 1번을 전분을 넣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글루텐 형성 억제예요.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여 바삭한 튀김을 만든다 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글루텐 형성을 억제해서 바삭한 튀김을 만든다라는 거였고요. 또 물이 아니라 물도 들어가지만은 달걀도 들어갔잖아요. 자, 달걀의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또 나오겠지만은 달걀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얘는 열에 쉽게 응고하더라라는 것, 전체적으로는 응고성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난백 같은 경우에는 기포성, 이건 지금 튀김하고 상관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달걀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난백의 기포성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난황의 경우에는 유화성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좋지 않은 현상이었었지만은 바로 달걀 노른자 표면에서 바로 이제 녹변이 발생되면서 제1철 만드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리성으로 본다면은 조리에서는 여러 가지 작용으로 해서 또 흰지단, 백지단, 황지단 들어가면서 색깔이라든지 고명으로 쓰이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조리에서는 응고성, 기포성, 유화성 이 세 부분을 얘기를 응용을 하게 되는데 달걀이 적당량, 좋은 쪽으로 적당량 쓰이게 됐었을 때는 응고성을 주게 되면서 글루텐, 그러니까 응고성을 주게 되면서 튀김옷에 있어서 좋은 질감을 준다고 봐요. 그 다음에 기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랭이라든지 다른 또 각각의 재료에서 얘기할 거고, 유화성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마요네즈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달걀을 섞는 이유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응고성이에요. 그래서 열에 의한 응고로 튀김 옷 표면에 바삭한 질감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내용이 바로 응고성, 열에 의한 응고로 튀김 옷 표면에 바삭한 질감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분은 글루텐 형성을 억제해서 바삭한 튀김, 달걀도 열에 의한 응고성으로 튀김 옷 표면에 바삭한 질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고기를 그대로 튀기지 않고 튀김 반죽을 묻혀서 튀기는 이유를 쓰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우튀김을 만들어, 그 다음에 탕수육을 만들어 라고 했었을 때 튀김 옷을 입히는 것이 있고, 감자칩 뭐 여러 가지 그 채소에 해당이 되는 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튀기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튀김 옷을 입히는, 그러니까 탕수육 소스에다가 바깥쪽에다가 탕수육에다가 바깥쪽에 튀김옷을 입혔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만약에 기름 속에다가 고기를 넣어버렸으면 고기가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면서 완전 단단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튀김옷을 입히는 이유는 내부에 재료의 수분은 그대로 보유하는 거죠. 재료의 수분은 보유하고 바깥쪽 튀김옷은 바삭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튀김옷에서 바로 열을 그러니까 뜨거워진 기름을 흡유함으로 인해서 내부로 열을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이러한 익혀주는 효과에 해당이 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튀김 반죽을 묻혀서 튀기는 이유는 튀김 재료의 탈수를 막아, 튀김 재료의 탈수를 막아 고기의 수분을 유지한다예요. 그러니까 내부 원재료가 갖고 있고 싶은 수분은 그대로 유지하게끔. 튀김 재료의 탈수를 막아서 고기의 수분을 유지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탕수육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치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2번 튀기잖아요. 애벌튀김 해놨다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나가기 전에 2번 튀기는데, 튀기면 좋은 이유에 해당이 되는 이유가 남아있는 여분, 그죠? 튀김옷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시키는 거죠. 한 번 더. 튀김옷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여 마찬가지로 바삭한 튀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남아있는 수분을 날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튀김 문제라고 하게 되면은 유지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식품학에 가깝게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3패 문제로 해서 산화적 3패, 가열산화, 여러 가지 3패 문제
로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공액 결합, 그다음에 뭐 공액 이중 결합, 비공액 이중 결합부터 시작을 해서 뭐 휘발성 탄화수소부터 시작해서 뭐 갈변이라든지 뭐 점도의 증가라든지 뭐 일중항상소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산패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튀김 문제를 가지고서 또 마찬가지로 조리 부분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튀김 자체도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특히 이제 튀김 옷을 가지고서 물어보기도 하게 되는데 튀김의 원리는 수분은 내가 갖고 있는 수분은 버리고 그 수분 자리에 기름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의 기름을 갖고 오는 이걸 만들 때 있어서 그러니까 기름도 잘 내놓고 그다음 그 수분도 잘 내놓고 그만큼 기름도 잘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력분이 아니라 박력분에서 더 유리하더라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튀김옷 문제, 튀김 문제, 식품학에서 물을 때는 산패 문제, 그다음에 뭐 조리해서 또 여기에 이제 같이 또 연결시켜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이때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해당되는